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도민 상당수가 식수로 쓰는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하면서 창원시가 정수 처리 강화 등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내고 있는 물이용 부담금을 돌려받겠다는 이례적인 요구도 담았는데요. 창원시의 수돗물 대책과 그 배경, 이대환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달 초 낙동강 창녕 하만보 주변 강물 모습입니다. 마치 강 수변부가 잔디를 깔아놓은 듯 온통 초록색인데요. 지난 6일 검출된 유해 남조류수는 1리터당 12만 개째, 조류경보 2단계인 경계 기준의 12배나 되는데 올해 최고 수치입니다. 이렇게 녹조가 심각해지면서 정수장에서는 녹조 독소 제거를 위해 염소 소독제와 같은 화학물질을 대량 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녹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창원시가 긴급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조류경보 2단계가 발령되면 현재 일주일에 2번 하는 수질 모니터링을 매일 시행합니다. 또 녹조 염소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총 트리알로메탄을 현행 법적 기준 40% 이하로 저감하고 활성탄 교체 주기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환경부에 내고 있는 물 이용 부담금 140억 원 가운데 절반인 70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요. 깨끗한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에 내고 있는 돈인데 지난해 낙동강 녹조 발령 일수가 절반이 넘을 만큼 수질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 이용 부담금의 절반은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수돗물을 더욱 저렴하게 공급하는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환경부가 이러한 이례적인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인데요. 하지만 낙동강 수질 개선의 근본 대책인 보수문 완전 개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환경부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 이번 요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와 수능 확대를 강하게 주장한 기관 중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더미래 연구소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전국 교육감 입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사회 절반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고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이 소장으로 있는 더미래 연구소. 지난 3월 이곳에서 입시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핵심 내용은 공정성 논란이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 폐지하라는 것. 수시 축소와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가 수능 비중을 늘려 과거로 회귀한다는 비판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이어 보고서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것을 제안했고 2주 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공론화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잠재력을 반영하고 있느냐 이거에 저희는 이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를 했던 거고 교사 추천서, 학생들의 자소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교육을 더 유발하고 있고. 하지만 이 주장은 전국 교육감들 의견과는 정면 배치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선발하는 제도며 이런 수시 확대 기조 아래 지난 30년 동안 공교육 정상화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논의는 마치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본말이 정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교육감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싱크탱크와 전국 교육감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두고 이달 말 교육부가 어떤 개편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밤이 되면 주거지 인근 도로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주차된 모습을 자주 보실 겁니다. 대형 참사를 부르기도 하는데 자치단체가 근본적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인근의 왕복 4차선 도로. 두 차선은 25톤급 대형 화물차들이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불법 주차입니다. 창원의 한 주택가의 도로도 마찬가지. 대형 화물차가 한 차선에 줄지어 주차돼 있어 승용차나 자전거를 타고 오가는 사람들도 불편을 호소합니다. 차들이 다 소문 듣고 쫙 굴 건너가기 전까지 지금 다 이렇게 서 있거든요. 주차 단속 현수막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화물차들이 양쪽으로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도로 두 개를 차지하다 보니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년 전 부산에서는 도심에 세워둔 화물차에 차량이 부딪히면서 탑승자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경남 지역의 화물차 불법 주차 단속 건수는 2,100여 건.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도심의 화물차 주차 공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를 몰려면 지정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44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이 공용 주차장만 해도 신청 대기자가 줄을 이어 길게는 2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0대 가량이 지금 공유주차장이 지금 들어오려고 합니다. 개인 주차장보다도 공유주차장이 싸기 때문에. 지정 차고지는 도심 외곽에 형식적으로 등록하고 거주지 인근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자치단체들도 화물 공용 주차장 마련을 근본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4곳에 공영차고지 1,070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공영차고지를 원하는 시군에서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화물 공용 주차장을 추가로 마련해도 주차 공간은 3,500여 면에 불과합니다. 경남에 등록된 화물차는 2만 2천여 대, 불법 주차에 따른 참사 위험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지만 대부분 수입하는 것이 바로 밀인데요. 우리 밀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소비자 참여를 통한 우리 밀 가공식품 개발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진주시 외곽의 친환경 농업단지. 대형 중장비를 동원한 우리밀 수매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우리밀 재배량은 2만 2천여 톤. 하지만 창고에는 16,000톤가량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밀 소비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갖고 온 밀이 소비자들한테 좀 좋은 먹거리가 되어서 갔을 때 그것만큼 기쁜 일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밀 종자를 지키며 밀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국수와 라면 등 다양한 가공 식품 개발에까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 신제품 개발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투자를 받는 클라우드 펀딩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모금한 금액은 제품 개발비와 상표 등록에 사용되고 대신 신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꼭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이 우리밀을 지키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젊은 소비자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밀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노력. 이제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일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시멘트 바닥 위에서 2달째 천막 농성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성동조선 노동자들인데요. 3차 희망퇴직 절차가 끝나면 조만간 대량 해고 사태가 예상돼 절박한 상황입니다. 영상 뉴스로 보시겠습니다. 태어난 이 강산에. 저희는 성동조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직원의 80% 이상이 대량 해고하려는 회사와 채권단의 정리해고 계획에 철회를 시키기 위해서죠. 조합원들은 낮에는 이제 농성장에서 농성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정부가 조속히 나서서 현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누구 한 명 빠짐없이 다 원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요즘 지역에 따라 날씨가 많이 다릅니다.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햇볕만 쨍쨍 내리쬐는 곳도 있습니다. 이 소나기 구름이 한 지역에 국지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10에서 60mm의 강수량이 예상되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에도 소나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만 많이 지나겠지만 모레 일요일에 남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 내륙에는 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피서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야기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다음 주 초 서귀포 남서쪽 해상을 지난 뒤 서해상으로 진출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아직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폭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는 소나기가 막 그친 곳도 있고 아직도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소나기 탓에 습도가 무척 높은데요.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25도 안팎이지만 이보다 훨씬 무덥게 느껴지고요. 낮 기온은 3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25도에서 27도 사이로 고른 분포 보이고요. 낮 기온은 33, 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해안으로 높은 물결이 일 수 있기 때문에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지만 이 태풍의 진로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통영해경이 내일부터 3주 동안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거제시가 최근 조선업 침체 등으로 늘어난 채무에 시달리는 시민을 위해 채무탈출 법률 상담실을 오는 20일부터 운영합니다. 밀양시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시상하는 밀양시민대상 후보자를 오는 31일까지 받습니다. 함안군이 올가을에 파종할 2018년산 보리이밀 정부 보급종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접수합니다. 경상대는 수시 모집에서 입학 정원의 75%를 선발하는 등의 2019학년도 수시 모집 입시 요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경상대는 올해 수시 모집에서 교차 지원과 복수 지원을 허용하고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부 지역 인재 전형을 의예과 등에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4일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이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특별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박물관 1층 로비와 휴게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 평화의 소녀상 엽서 편지 쓰기를 진행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룬 영화 I Can Speak를 무료 상영합니다. 남해군이 비위 공직자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습니다. 남해군은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우선 의뢰하고 군청 홈페이지에 공직비리 익명신고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은 최근 운전직 공무원이 공용 차량 수리 내역을 조작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존속 살인 혐의로 31살 최 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오늘 오전 0시 17분쯤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진주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66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최 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며 경찰은 아버지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최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챙긴 임창호 전 함양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